자,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해결 대안이라고 하는 무거운 어려운 문제고 아무도 지금 이런 문제는 제시하지 않는데 제가 과감하게 이걸 지었습니다. 24번째 출생아 재정 확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비용을 한 70% 줄이고 기업 후원이나 국가 재정을 좀 줄여서 또 외자라든지 특수한 국익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짚어봅니다. 그래서 자녀 수를 1년에 42만 명, 이거는 재정 지원하는 사람만 얘기입니다. 재정 지원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그리고 입양으로 5만 명, 국제 결혼으로 10만 명, 이런 식으로 자녀를 확보하고, 재정은 43만 명 연평균 날 때 연평균 129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29조를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니까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위해서, 이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하천 공사를 하는데 봤어요. 한 3년째 이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가서 보는데, 꼭 이런 공사를 해야 될까요? 하는 저는 표시마가 붙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착한 주민의 말을 들으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이 작은 다리를 물이 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사 안 해도 되는 건데, 국가에 돈이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국가 돈이 많은데 뭐 이거 없애버리고 큰 다리인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길이 없어요. 요 길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윗다리 이거 별로 사용 안 돼. 이거 충분한데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사는 30년 뒤로 좀 미루고, 지금 재정이 그런다는데, 이게 하나뿐만 아니라 정부 이런 게 많거든요. 뭐 돈이, 예산 처리가 당연히 안 되니까 뭐 도로를 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서 나는 다른 전문 진단은 내가 안 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출생아 비용이 지금 필요한데, 그걸 해야 할 시기에 이 공사비를 30%를 낮추고, 이런 것은 좀 뒤에 하더라도 좋은 한국 건설을 지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걸 다음에 된다. 허경영 씨는 국가의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로 국가에 빼가는 돈이, 뭐 가난한 필리핀도 가보면요, 다 정부 요인들이 다 돈 빼가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1 내지 14세를 보면은 뭐 11%, 8%, 7%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갑니다. 30년, 40년 가도. 그런데 이제 일하는 연령 사람들은 10% 줄어버리니까 굉장히 줄어버린 거죠. 노인은 10% 많아버리고, 뭐 여기 뭐 22% 많잖아요. 16%.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고령화 시대에다가 일할 사람은 없고, 이렇게 적어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5,000명인데, 2070년대는 3,000명, 2017년대는 1,500만 명, 인구가 적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출생아가 적어서 이 노동인구가 적으면 문제가 된다 해서 여러 단체들에서 이와 같이 인구 구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OECD 말한 대로 한국 인구는, OECD 평가는 좀 틀려요. 좀 틀린데, 한국 인구로 인하여 앞으로 노령이 급증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72년도에는 전체 인구 축소를 보니까, 지금은 뭐 2000년도에는 이거 수표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은 여기인데, 2072년은 아주 적어지죠. 그만큼 모든 나라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약 20%를 약화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약화되는 건 좋아요. 없다가 갔으니까 좀 많아지는데, 이럴 때에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럽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먼저 인구 감소 때문에 곤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받아들인 것이 누구냐 하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늘어나는 데 보니까 극우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난민이 많이 들어왔어요. 불쌍한 사람 받는 거 잘해요. 독일이 많이 받아서 제일로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럽 정치를 뒤흔들어서 정치가들이 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슬람으로 인한 세계 인구의 23%입니다. 이슬람이 강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본부를 향하여 말 안 해도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본부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사 방법이라든지 우리는 그냥 뭐 경례 뭐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슬렘이 유럽을 제3세계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요? 인구를 많이 나니까 가서 유럽도 가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2명 나? 그럼 2명 나야지. 근데 모슬렘은요 7명, 10명. 왜 7명, 10명 안 나? 이게 의식이에요. 그래서 7명, 10명 나와요.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유럽이 이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다른 것에 대해 보여주겠습니다만은 한편 그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슬렘 생활은 종교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자기들의 갈 길, 나라의 갈 길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해서 아주 이 사람들 철저하죠. 철저해. 제가 일본에서 이 사람들 한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참 그 인격적이에요. 뭐 한 번 봐서 모르죠. 이 나라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해가 갈수록 모슬렘의 영향으로 유럽이 지금 그 유럽을 삼킬 본부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많습니까? 자, 한국에 온 난민들이 있는데 한국 내에 37만 이슬람으로 인하여 한국 미래는 한국 내 37만으로 인하여 한국 미래는 독일이나 서유럽과 다르다는 보장이 뭐냐 이거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학생이라 하거든요. 신학 공부를 하러 왔을까요? 이 사람이 앞으로 핵심 인물로 한국을 뒤집어 봅시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들 분석도 있어요. 자, 프랑스나 러시아, 필리핀처럼 모슬렘으로 고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가 오면 난민도 바꿔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천만에요. 그 뒤에 숨은 이 X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잘 선택한 선진국 덴마크나 룩셈부르크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한편 6.25 때 전쟁 비용을 수천억 썼죠. 회복할 수 없는 파괴를 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했고 임진왜란 전쟁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인구 전쟁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임진왜란이나 6.25 때는 그 인구 멸절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구 멸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양육 지원 과정에 있어서 재투자되고 다른 산업에도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보다는 경기가 더 살아나는 활성화 자금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나 수표로 발행해 줄 수도 있고 또 매달 125만원이나 166만원씩 20년간이라도 지불해서 이 자녀 양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에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 천남용 이용권 200만원, 임신 비용 100만원,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총 4,520만원이 한 아이 일생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 4억을 주한다고 하면 아마 11% 정도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 양육비 총 4,500만원은 내가 제한하고 있는 4억의 11% 정도밖에 안 주고 있다. 자, 그건 다음에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하고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보건사회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14년 한 4년 동안 2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전이니까 10년 뒤에는 6억이 들어간다. 정부 공식 기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구체적인 것입니다만 10,000명을 2억 원, 3억 원, 그 다음에 10번째 13,000명을 조사한 결과는 3억 원 12년도에 이렇게 자세하게 통계 자료들을 보이면서 얼마 들어간다 하고 이미 5년, 10년 전부터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해보면 한국 자녀 교육비를 나라에서 2003년까지 이걸 주고 있고 그 다음에 TV나 유튜브에서 보면 즉흥적으로 국가가 복지 비용이라도 주어야 자녀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냥 즉흥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아까 조사한 대로 3억 800만 원. 그 다음에 이은은 교수는 매달 100만 원씩 주자. 20년 동안에 2억 4천을 주자. 제가 조사한 자녀 양육비 17사례의 평균 5억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제안은 그래도 4억은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3억이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나라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을 줬을 경우에 한 명당 4억 원 수는 다릅니다. 또 3억에서 100%를 준다 할 때 15년 동안에 100%를 주면은 1차 연도에는 아이가 적게 나니까 2%만 주고 좀 더 나니까 3% 줘서 이렇게 되고, 연평균으로 볼 때는 매년 출산수를 처음에는 적게 나겠죠. 그다음 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평균 79만 명으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에 1913만 명을 출산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들어가느냐? 처음에 100조 들어갑니다. 71조. 점점 더 많이 들어가죠. 이 평균 230조면 엄청난 돈이죠. 3분의 1의 국가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돈을 가지고 나라를 기를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닫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되고, 국민이 결정한 대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뽑았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뭐 국민이 나라를 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15년을 계산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단연수를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건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4억, 수시로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매달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나라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1억 4천을 그 아이에게 육아 수당으로 주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주자는 거예요. 자, 이현은 교수님 의견처럼 매달 좀 주자는 얘기죠. 근데 3억 경우에는 12달 해가지고 20년 나누면 125만원 주는 거고, 이분은 100만원 주자기 때문에. 하여튼 4억인 경우에는 166만원씩 20년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법제화를 시켜서 국회에서 이런 것들 내용을 만들어서 진행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려면 국가의 출생아 양육 재정이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요. 건설 비용 잘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만하고 70%를 줄이고, 기업 후원이나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자, 특별한 국가 수입을 통해서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일을 해야지, 노는 돈이니까 쓰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국내 순환이 되는 출생아 양육을 재정으로 한 명당 4억을 투자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이제 진행을 한다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잘 선택해 국회로 보내야 그 일을 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야당 국회, 야당 국회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멸절하는 한국 대안을 어떤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전국 방법에 다 얘기합니다. 동네 가면요, 이 인구 이야기에 다들 열중해 있습니다. 시골 친구들한테 물으면요, 왜 그런 얘기만 안 돼요? 왜?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국민의 대표나 국가에서는 대언합니다. 없어지니까. 작년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이잖아요. 이 아이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0.6으로 낮아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 후가 됐을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노동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잘 안 죽어서 60세부터 100세 인구는 2배로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가 전체 굉장히 힘든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요.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게 돼요. 이거 외에도 자,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이 사람이 강의를 다른 강의를 하는데, IT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나오는데.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거에서는 따라만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한국을 구할 준비가 된 후보자를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300명의 의원들 뽑아야지, 밤낮 어디 한국에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하지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점검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요, 보좌관 9명과 함께 인구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9명이에요. 이
월급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 하러 나왔지만은, 9명과 그 국회의원까지 해서 10명이 어떤 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 예산안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당이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실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선거를 통과를 시키고 야당 의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잘 점검해 와야 한다 이겁니다. 야당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조정해서 이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300명이 1심으로 출생아 지원 사역과 그 외에 10가지 이상 법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지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정한 것은 다음 정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국민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10가지 방법으로 10가지 이상의 어떤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출생아 재생 비용 국민운동에 대해서 한 30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홍보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자는 것이죠. 자,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출생아 문제를 해결할 좋은 후보자를 전국 투표구에서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돈이 다른 것과 같이 부동산처럼 어느 나라처럼 부동산처럼 돈이 묶일 수도 있지만 출생아 가능은 재투자되고 다른 산업에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보다는 경기가 살아나는 돈이기 때문에 수표나 국채를 활용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20년간 자녀를 지원해 나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에서 약속해주고 또 보증을 주고 현금을 해주는 등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도 이 양육비를 통해서 100배 승화되도록 몇 년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와 미래 성장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실한 약속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요.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30억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법으로 통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 지도위원 한 10명을 위촉해서 이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그 다음에 가정교육 연구자를 첫 해에 100명.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매년 확장해서 가정교육 인도할 사람을 특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도할 범위는 고출산을 위해서 여성들, 이혼 방지, 국내와 국제 결혼을 위해서는 남자도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여자가 39세에서 70세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할 대상은 누구냐 하면 각 시군 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갖고 가정교육 지도위원과 함께 이 지도를 진행해 나간다 이겁니다. 진행 방법은 매년 400평씩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1 내지 3편을 보내고 매달 25분씩 권면이나 질문 또는 답을 받아가면서 계속 인도해 나가는 교육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고 방법은 이렇게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 국민운동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아까 말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결혼 방안, 그 다음에 국제결혼으로 활성화, 이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입양을 받고 입양 유출 금지, 그 다음에 혼외 자녀에 대해서도 합법화 또는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2국민 데려오기 이런 것 등을 이런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분화한 방법이 있습니다. 얼른 한번 들어가고는 뭐 그렇게 되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해봐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원 대상이 이런 것도 추가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교육에 사용되는 유튜브를 좀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미국 고된 박사가 한 말대로 젊은 남성들의 인식 변화 30편 이 모두 30편을 일단은 봤습니다만 아들에게 교육,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아이를 기쁨, 입양 문제, 조기 결혼, 그 다음에 혼외 자녀 문제, 국제 결혼 대안,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생활 문제, 전원 일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말로는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말로 설득해요? 부모가 해도 안 되고 나라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을 만들어서 고출산 인도자 활동을 하도록 다양한 모든 세부적인 것을 여기 카페에 넣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국민 운동으로 벌려서